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뭐를 훔쳤다. 남의 거 훔치면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간다. 근데 이 절도라는 게 실제로 성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들의 경우에 절도를 흔히 저지릅니다. 종류도 무지하게 다양해요. 남의 거를 그냥 몰래 가져오는 것부터 해서 밤에 남의 집에 몰래 침입해서 가져오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여러 명이서 물건을 훔치는 자물쇠 같은 거를 부숴버리고 물건을 훔치는 특수절도, 남의 것을 겁을 줘서 빼앗는 공갈, 강도, 길에 떨어져 있는 거를 줍는 점유이탈 횡령, 남이 맡겨놓은 거를 가져가는 배임 등등, 이 우리가 흔히 남의 것을 훔쳤다, 남의 것을 가져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묶음이고 그 안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도 절도 혹은 절도와 유사한 재산상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도 있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가벼운 수준은 그냥 낮에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오는 정도겠죠. 커피숍 같은 데서 남이 잠깐 자리에 놔둔 것을 훔쳐간다든지, 학교 친구가 놓고 간 고가의 물건을 몰래 훔쳐간다든지, 이런 거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러 명이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한 명은 편의점 알바생의 시선을 뺏고 한 명은 그 사이에 담배 같은 거 훔친다, 이런 거죠. 자전거 자물쇠를 잘라버리고 훔쳐간다든지,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특수절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이랑 절도랑 야간이랑 묶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밤에 몰래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야간 주거 침입 절도겠죠. 그것보다도 이제 훨씬 더 나쁜 수준도 있어요. 아예 조직범죄에 가담하는 거죠.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된다든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사기를 넘어서 범죄단체 조직죄의 가담했다 해서 정말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범죄가 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는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성인들 사건은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적 중한 범죄라 하더라도 실제 실형까지 이어지지 않고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말 엄중하게 처벌되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모두와 전원 합의를 이루게 되면 총 금액이 1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전부 합의하면은 실제로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데 안 들어가고 집행유예 수준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애초에 이 소년 사건 자체가 갱생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절도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중대한 절도는 미성년자가 저질렀다 하더라도 소년원에 들어간다든지 다른 범죄랑 경합이 되면 소년 교도소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수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절도, 재산범죄라는 데만 묶여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그걸로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절도죄 중에서 언제 변호사가 필요한 걸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일단 절도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초범이다. 변호사 없어도 괜찮습니다. 길에 자전거가 하나 버려져 있는데 그 자전거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는 싼 자전거예요. 근데 결국엔 피해자가 CCTV 돌려가서 우리에 찾았단 말이에요. 돈 50만 원 주고 합의하고, 이런 경우에 변호사 필요하겠까? 필요 없어요. 선도조건 불성취로 끝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중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전적으로 이루어지면 변호사 필요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같은 거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하는 비교적 가격이 나가는 오토바이라 하더라도 훔쳤다가 우리 애가 박살 내버렸는데 피해자한테 한 돈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오토바이가 완전히 무너졌다, 새 오토바이처럼 합의했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그 외에 폭력이 섞여 있다, 공갈이라든지 강도 같은 폭력이 섞여 있거나 여러 명이서 저질렀다, 혹은 가볍다 하더라도 이미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사기성 범죄, 중고나라, 당근마켓, 그리고 아무리 내가 얻은 금전적 이득이 적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다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 같은 데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종국 결정으로는 보호처분을 어떻게든 가볍게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와중에 피해자랑 합의할 수 있으면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나서야 되겠지만, 성인들과는 달리 합의에서 금전적인 손실을 메꿔줬다는 것만으로 쉽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년 사건은 어차피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합의금 자체가 부모님 주머니에 나오는 것을 판사도 알기 때문에 합의 외에 우리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